여러분은 프랑스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에펠탑, 베레모, 루브르, 샹젤리제 거리? 모양은 길고 그런 건데 도시에 있으면 어딜 가든 쉽게 살릴 수 있어요. 그건 정말 사람들이 다 먹는 그런 거예요. 뭘 이야기하는지 아셨나요? 바로 바게트입니다. 바게트는 지난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기도 했는데요. 마크롱 대통령도 트위터에 글을 올리며 자부심을 숨기지 않았죠. 프랑스에는 자신만의 레시피로 바게트를 만들어내는 일명 장인빵집이 많습니다. 빵을 찍어내듯 만드는 프랜차이즈 빵집들과 달리 그 마을의 역사와 함께하는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곳들이죠. 아침마다 바게트빵과 함께 주민들이 신문을 가지러 가는 사랑방이 되기도 하고요. 어린 시절 매일 아침 심부름을 하던 추억의 공간이기도 합니다. 제빵사들도 자신들의 바게트에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고 있죠. 그런데 이런 바게트가 점점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치솟는 물가와 에너지 가격 상승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작년부터 이어져 온 문제지만 더는 견딜 수가 없다며 빵집을 폐업하는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우선 전기요금이 문제입니다. 프랑스가 전기를 민영화해요. 처음에는 기관보다 더 싸게 준다고 얘기를 해놓고는 계약 기간이 지나고 나서는 터무니없이 가격을 올리는 거예요. 제빵사들은 매월 충격적인 청구서를 받고 있는데요. 지난해 10월 전기요금은 1,000유로였는데 11월엔 6,000유로, 12월엔 12,880유로로 3개월 전에 비해 12배가 넘는 전기요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이렇듯 전기요금 부담으로 오븐을 사용하지 못해 폐업하는 빵집이 속출하면서 프랑스 남서부의 한 마을에서는 유일한 빵집이 문을 닫았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죠. 제빵사들을 힘들게 하는 건 전기요금뿐만이 아닙니다. Tout a augmenté de l'ordre de jusqu'à 100%. Les œufs ont quasiment doublé. Tous les beurres ont pris 50%. La farine a pris pas mal aussi. La farine a pris 15 à 20%. 밀가루, 달걀, 버터, 포장재 등 재료 전반의 가격이 모두 폭등하면서 빵집 재정난이 더 커지고 있는 것이죠. 그럼 바게트 가격을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하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게 빵집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되게 민감해요. 요즘 1.16유로 정도인데 어려운 가족들도 사고 대부분 사람들이 다 사니까 가격이 너무 높이 올라오면 좀 문제가 될 거라고 사람들이 걱정하고 있어요. 현재 바게트 가격은 1유로에서 1.2유로 정도. 조사에 따르면 프랑스인 69%는 바게트빵에 1.5유로를 내고 싶지 않다고 답했는데요. 그건 바게트가 단순한 빵이 아니라 평등의 상징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빵 평등권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신분과 관계없이 누구나 같은 품질의 빵을 사 먹을 수 있는 권리라는 뜻인데요. 18세기만 해도 프랑스 사람들은 신분에 따라 먹을 수 있는 빵이 달랐습니다. 내 돈 내고 내가 빵 사 먹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했냐 싶겠지만 당시 귀족들은 부드러운 흰빵을 먹고 서민은 거친 검은 빵을 먹었습니다. 특히 1788년과 1789년의 흉년 때문에 생긴 심각한 식량 부족으로 당시 빵값이 폭등해 가난한 사람들은 껍질도 제대로 벗기지 않은 곡식으로 만든 시커멓고 질 낮은 빵을 간신히 구해 먹을 정도였죠. 그런데 귀족들과 부자들은 여전히 버터가 듬뿍 들어간 하얗고 부드러운 빵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자연스레 먹는 빵의 색깔이 신분의 상징이자 불평등의 상징이 된 것이죠. 여기에 갸벨르라고 하는 소금세가 프랑스 혁명까지 불을 지핍니다. 소금세는 말 그대로 소금이 들어가는 모든 식품에 세금을 매기는 건데요. 이게 모두에게 동등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귀족들은 서민들보다 훨씬 낮은 세금을 내거나 면제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로 인한 서민들의 불만이 프랑스 대혁명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것이죠. 상황이 심상치 않자 당시 집권당은 누구나 같은 품질의 빵을 먹어야 한다며 빵 평등권을 발표했습니다. 빵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오직 한 종류의 빵만을 만들어 팔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용을 보면 제빵사들은 시민 모두를 위해 질 좋은 빵을 생산해야 하며 꼭 밀가루 4분의 3과 호밀 4분의 1을 혼합해야 하고 빵의 길이는 80cm, 무게는 300g으로 규격을 정했습니다. 이를 어기는 제빵사들은 감옥에도 갈 수 있다는 조항도 있었죠. 빵 평등권은 의회를 통과해 기준은 남겨놓았지만 공식적으로 선포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니 프랑스 혁명 당시 빵이 아니면 죽음을 달라 라는 구호가 나온 이유를 알 것도 같네요. 또 바게트의 모양은 노동법을 개정하는 데 큰 몫을 했습니다. 예전 바게트빵은 둥글고 두꺼운 모양이었는데요. 이런 모양으로 만들려면 제빵사들이 오븐 옆에서 쪽잠을 자며 밤샘 노동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 제빵사들을 보호하기 위해 최소한 밤 10시부터 4시까지는 노동을 할 수 없도록 1920년에 노동법까지 개정하게 되었죠. 그 결과 제조 시간이 적게 걸리는 가늘고 길쭉한 형태의 빵 모양이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이렇듯 바게트는 프랑스의 역사와 문화가 모두 녹아있는 빵입니다. 유네스코에서 바게트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죠.
그래서 프랑스에서 바게트 값을 마음대로 올린다는 건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프랑스 정부가 수십만 개의 사업장을 폐쇄했을 때도 빵집만큼은 필수 사업으로 분류해 영업을 할 수 있게 해줄 만큼 프랑스에서 바게트는 중요한 의미죠. 그래서 프랑스의 복지라는 게 개혁명을 겪었기 때문에 귀족들이 누리던 것을 대중들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극빈층들을 감싸 안고 어루만지는 정책들인데요. 그런 맥락에서 빵에 접근을 못한다? 이거는 민심 기반에서 큰 불만을 잉태하게 되는 그런 전조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현재도 프랑스 정부는 빵집을 지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은 전기료 상한선을 재조정하겠다고 약속했고요. 총리도 경영난에 처한 제빵사의 세금 납부를 유예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과연 프랑스 사람들은 바게트빵을 지켜낼 수 있을까요?